자, 이번 시간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를 정한 다음에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을 보시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국고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관청이 만든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 개발계획을 잘 지켜서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계획, 이걸 우리가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권자 관청이 만들어서 지시를 하는 거지만 그 지시를 잘 받아서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보시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 실시계획에 작성하고 뭐 인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걸 찾아라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정권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면 토지주택공사, 뭐 지방공사가 시행자면 지방공사가 작성하고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면 민간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자, 실시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같은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잘 맞는지를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을 때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잘 만들었는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죠. 그리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법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런 그 인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님이 지정권자일 수도 있고 시도나 대도시가 인가권자일 수도 있죠. 지정권자니까. 이때 국토부 장관님이 인가할 때는 자기 하급관청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의견을 들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인가할 때는 자기 하급관청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 인가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 국토부 장관님이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고 또 하나 주의할 점도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주민 의견을 안 듣습니다.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 든다 그러시면 틀리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님은 하급관청,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군구청,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든다는 표현으로 잘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실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사계획이니까. 설계도, 자금계획, 사업시행 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개발계획에서는 토, 인, 교환, 세, 원, 보 그런 걸 썼어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계획 그 다음에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원형지, 그 다음에 보건, 의료, 설치계획 같은 것들은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7가지인데 실시계획에는 그런 게 아니라 설계도나 자금계획 같은 거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서 같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도시관리 계획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서 같이 고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니까 원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그런 의제조항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의 감리. 자, 이번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했을 때 공사의 감리라는 것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사 감독할 사람 감리자를 정한다. 그리고 감독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감리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감리자를 정하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순환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세 번째 항목으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이 너무 크면 거기를 나눠서 그 안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을 임시로 거주시키면서 자, 순환용 주택을 도시개발구역 바깥에다가 별도로 짓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이용해서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철거되는 사람들을 임시로 거주하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순환개발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